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는 안녕하세요. 하루가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예. 네. 오늘은 보니까 민영배 의원님이 음. 병원에 실려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그 진짜. 날이 어제 좀 추웠잖아요. 새벽에 네, 네. 눈도 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것 너무 때문에 추웠어요. 어제 막 예. 어마어마했어요. 한방눈이 내렸어요. 바람 거의 엄청 무슨 세게 불면서요. 이 3월에 무슨 이 한판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3월 중하순이잖아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중간중간에 좀 안 좋아서 좀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다들 이제 건강상 무리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좀 아프다, 몸살 걸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제 패친 분들도 보니까 곳곳에서 지난 주말에 네. 집회 갔다가 지금 쓰러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황폐해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당연한 거고 힘든 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집회 나가고 이러니까 몸까지 힘들고 갑자기 또 이렇게 추위가 닥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닥친 네. 추위가 더 치명적이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자, 다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대한민국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민간 국가 지정한 거 별거 아니야. 그거 무슨 비밀 자료를 뭔가 유출하려다가 들켜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그 외교부와 그 미 대사에서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그 언론으로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뭐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들의 주장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언론과 외신과 같은 사안을 두고 어떻게 분석하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는 해주시겠죠. 판단도 해주시겠고요. 아무리 봐도요. 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조건 거짓말을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만약 입장을 바꿔서 내가 선택한 대통령이 그리고 나를 임명한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이정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도 참 난감하겠구나. 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 인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뭐 실제로 외신들 중에서도 윤석열이 한국을 다 망가뜨렸다라는 그런 탄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당초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외신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독립영화 총혼 그러니까 1980년도에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그 영화 그것 때문에 이제 제 거 외신만 선배가 째자고 그래서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외신은 아니고 대한민국 현 상황을 한국 언론과 그런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하면 어떨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좀 제가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썸네일을 다시 만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해요? 또? 민간 국가 이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 네. 국내 언론들하고 네. 윤석열 이 내란 세력들이 국민들을 또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상 맞습니다. 보면은 저거 말에 우리가 속으란 말이야? 싶은 정도예요. 너무 거짓말이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요? 네. 소프트웨어 뭐 빼돌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아니 그런 거 겨우 소프트웨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외교적으로 여파가 큰 일을 했다고?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근데 없었거든요. 그 앞장서서요. 지금 제가 언론을 다 찾아보면은 연합뉴스가 아주 앞장서서 그러니까 외교부 출입하고 그러니까 미 대사를 인터뷰할 수 있는 연합뉴스 거기 출입 기자겠죠. 네. 아주 제목도 이상하게 뽑아요. 마치 미국에서 아니다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아니거든요. 미 근데 대사예요. 미 대사 대사- 대한민국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외교부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을 무슨 뭐 미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다 연합뉴스 발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사에서 도배를 하는데 다 받아 썼더라고요. 연합뉴스 그렇죠. 다 받아 쓴 걸로 완전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이 미 대사 대리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네. 한국인인데 미국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측 외교관이거든요. 네네. 우리 측 외교관이 한 얘기를 이걸 마치 엄청난 뉴스가 있는 것처럼 속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네, 맞습니다. 어디 언론에서는 보니까 이 대사 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말을 안 넣고 네. 마치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또 보도한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연합뉴스가 이제 통신이잖아요. 그냥 네. 로이터도 통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통신입니다. 이 통신에서는 이제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요. US Designated 네. South Korea Sensitive Country. 죄송해요. 디자인이야.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US designated South Korea, a sensitive country amid unclear concerns.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지정해서 뭘로 해? sensitive country, 민간 국가를 지정했다. 그런데 어느 속에서 unclear concerns야. 핵 우려 속에서. 핵 우려 때문에. 네. 근데 제목에서 핵 우려 그러니까 unclear concerns를 완전히 딱 박아놨습니다. 제목에. 민간 국가 지정했어. 그런데 핵 때문이야. 그러니까 니네 우려스러워. 이 누구라도 얘기입니다. 다 그 생각을 하게 네,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핵도 핵이지만 지난번 12.3 계엄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는 그 국가 해당 국가에 네. 내정이 불안정하면은 민간 국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럴 것이다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외신에서 찾은 것은 핵 우려만 저는 우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주장하는 거 우리가 이후에 한국에 주장하는 것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자 여기 로이터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뭐 외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US라고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보이죠, 지금. 네. 그럼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The U.S. Department of Energy,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가 has designated all ally South Korea, 그러니까 동맹국인 한국은 a sensitive country, 그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다고 spokesperson said on Friday,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After 왜 그랬냐? After the South Korean President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말하는 거죠. briefly imposed martial law 여기 딱 나옵니다. 계엄이. 아. 그러니까 briefly 그러니까 짧은 계엄을 윤석열이 저지르고 그 amid talk of so potentially developing unclear weapon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지정을 했어. 대통령이 아주 짧은 계엄을 선포하고 서울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핵하고 나왔어요. 있어서 네. 좀 그러고 있는 판에 계엄령까지 선포하니까 야 볼 거 없다. 이번에 민간국가 지정 이렇게 된 거다. 그럼요. 이렇게 로이터에서 그렇게 맞습니다. 말하고 있군요. 로이터에서 제목에선 핵 우려 속이라고 딱 지정을 했고요. 명시를 핵만 딱 얘기를 했고요. 했지만 기사 안에는 그것도 기사 안에 거의 리드입니다. 거기가 앞부분에 뭐라고 있냐면 계엄 설포했지. 그리고 엔드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거죠. 우리 만약에 이제 통제 불가능한 나라, 그러니까 민주국가인 경우에는 통제 불가능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의회라든지 국민들이 통제할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튀는 이런 행동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독재 국가는 튀는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요. 독재자의 마음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독재 국가한테는 절대 핵무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우려가 있는 나라, 이 자칫해 가지고 독재로 흐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야, 얘네들 민간 국가 지정해.
핵 주지 마 이렇게 한 네. 거라는 이미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미 민간 국가가 테러리스트 국가를 포함한 민간 국가예요. 테러리스트 국가를 포함한 민간 국가 이미 25개국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대한민국이 이번에 1월 달에 그것도 1월 달에 딱 바이든 타이밍상- 정부가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 뭐 했습니까? 아메리칸 프라이 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좋다고 자기 외교 잘한다고. 그리고 나서 그 바이든, 트럼프도 아니고 그 바이든한테 민간 국가 지정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외신에서 분석하는 것은 윤석열의 계엄과 우리가 핵 개발할 수 있다고 그 윤석이 떠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윤석열 측은 아니라고 계속 뻗대고 네.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최상목을 비롯해서 네. 지금 이 권한 대행 집단들 얘네들은 아니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뭐 원자로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가 뭐 민간 국가 지정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했던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의 국방부 장관 김용현 이름 딱 박습니다. 김용현까지 딱 네, 박아버리네요. 김용현 서울에 핵무기 개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관계자들 중 하나다. 이게 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봤던 노란색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프레지던트 윤석열 and then defense minister 김용현이라고 이거 주어로 딱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윤석열과 김용현이 핵무기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 이 가능성, 핵무기 주어네요. 개발하는 예. 가능성을 여기다 놨잖아. 이 얘기를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바로 아래에다가 이런 내용을 같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괜히 딴소리 해가지고 뭐 엉뚱한 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면서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텍스트로는 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이제 보완 설명을 좀 들으면은요. 보완이라고 하면 자꾸 김건희가 떠올라서 보완 설명을 들으면요. 보완이 아니고요. 김건희가 보완과 보완을 헷갈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완이 아니고 네. 보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자꾸 옆으로 샜네요. 아니 자꾸 김건희만 생각나가지고. 아무튼 그럼 네. 좀 보충이 좀 낫겠네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고의로 뭘 해놓고서는 실수였다라고 거짓말하는 것과 되게 네. 비슷한 그러니까 형태. 맞아요. 보충 설명 더 드리면 여기 이제 기사 내용에서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바이든이 2023년도에 협정을 했잖아요. 핵무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철회하겠다. 더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23년도에 윤석열이 굳이 찾아갔는데 바이든이 그거를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서울이 핵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서울의 핵사건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통찰을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윤석열 믿을 수 없다. 그 일단 얘기하는 약속은 거예요. 받아내긴 했으나 그렇죠. 얘놈들이 어떻게 할지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라고 하고 있었던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핵무기 보유 요구를 미국 방위 공약에 그거보다는 더 의심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거 공약을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약속도 하고 무슨 방위 공약을 했지만 거기에도 의심스럽다. 그래서 많은 그 통찰이 필요했다. 한국을 바라봤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독재자들이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는 것이 핵무기예요. 네, 핵개발이에요. 맞습니다. 카다피도 그랬고요. 사담 후세인도 그랬고요. 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사실은 핵이에요. 핵이 전쟁에서도 절대적인 무기이기도 하지만 독재자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한 무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재화되고 있는 윤석열 독재 정권으로 가고 있는 한국을 보면서 미국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게다가 맞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얘가 감옥에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시기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딱 그 시기거든요. 윤석열이가 감옥 네. 안 가겠다고 뻗대던 그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3 계엄을 일으키고 오모
한 달이나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 놈을 한 달씩이나 놔둘 수가 있냐라고 볼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오늘 방송을 들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석 달이 지난 거지만, 네. 근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계엄을 일으켰는데 한 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민간국가 지정하는 것이 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제 트럼프하고 넘겨주기 전에 야, 안 되겠다. 한 달이나 우리가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민간국가 지정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12월 3일 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1월 중순이 될 때까지 한 달 반이 될 때까지 잡혀가질 않잖아. 구속이 안 되고 있다고 뻗대기고 맞습니다. 있다고요. 그러면은 저 새끼 저러다 살아나는 거 아니야? 네.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놈이 만약에 살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핵 개발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핵 개발할 능력이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뭘 또 막 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니, 사람은 그게 아니고요. 모르니까. 이 사람 돈이죠. 근데 네. 이 사람은 지는 돈을 몰라. 김건희 주변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제대로 핵 개발하는 사람을 갖다가 밀어줄 거냐? 전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뭐 거기 솔직히. 붙어가지고 빌 붙어가지고 또 돈벌이 하겠죠. 네,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왜 윤석열 때문에 민간국가로 지정했다라고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이 기사 내용에서 비영리 단체인 군축협의회 데킬 킴볼 전무이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군축협의회 데킬 킴볼 전무이사가 어느 정도 중요시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로이터 통신에서 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데킬 킴볼 전무이사를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걸 딴 겁니다. 그러면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좀 저는 그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의 도발적인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확산 위험 국가다. 한국은 핵 확산 위험 국가다. 네, 핵 확산 위험 국가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하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 핵 재처리 시설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플루토늄이 핵무기 1000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플루토늄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일본의 플루토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서 쿠데타가 날 일은 없다고 네.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핵무기 만들겠다라고 갑자기 튀어나올 리는 없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갈 수 있는 지금 경로상에 있었다고. 그 얘기가 나와요. 경로상에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맞아요. 계엄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 얘기를 로이터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가능성이, 대한민국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로이터 통신이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킴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라늄을 농축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국가 지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우라늄을 농축하고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하여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의 승인을 막 요청할 것이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대한민국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요청을 한 게 핵 잠수함,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요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일반 핵 원자로하고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간 원자로하고는 딱 하나가 틀립니다. 다 똑같은데 그 핵 연료의 농축 정도가 틀려요. 일반 원자로는 5%인데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거는 20%예요. 네. 근데 여기서 5에서 20으로 가는 데는 기술이 별 기술이 아닌데 네. 이거를 전 세계 미국하고 IAEA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해 주면은 근데 핵 잠수함도 그렇고 뭐 항공모함도 그렇고 이게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네. 네. 문재인 지금 보니까 갑자기 한동훈이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 뭐 이런 핵 잠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끼 숨 가면 얍삽해. 한동훈 수식이 도둑놈이야, 그렇죠. 도둑놈이고 완전 이거. 구글링 한 다음에 골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 한 거야 그거. 맞아요, 맞아. 근데 그 단계로 가기 직전이었는데 네. 이걸 윤석열이가 이제 파토를 놔버린 거지. 이게. 그렇죠. 20%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무기급 원자로로 가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도발적인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핵 확산 위험 국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아니면은 핵 확산 위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핵은 우리가 연료로 쓸 수 있는 맞아요. 거로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는데 연료를 쓸 수 있는 핵은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죠. 될 수도 있었다. 농축이나 제철을 할 수 네. 있게끔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윤석열 때문에 지금 다 배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도발적인 발언. 김용현과 함께 그리고 내란을 일으켜서 이것이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센시티브 정확하게. 컨트리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은 거죠. 뭐. 네. 그런데 여기다 대고 뭐 우리나라 되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아이고 저게 보세요. 왼쪽 게 지금 아까 그 비춰졌던 왼쪽이 그거예요. 미국으로 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미국 발이 아니에요. 미 대사예요. 네, 이게 미예라고 된 데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습니다. 미국 발이 아니고 미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3년도예요. 지금 민간 국가 지정은 25년도 1월 달입니다. 그런데 거의 2년 전, 그러니까 그 횟수로는 2년 전이죠. 23년도에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여러분들 INL로 아실 거예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 계약직 직원이, 근데 이 계약직 직원도 한국 사람인지 뭔지 나오지가 않아요. 정체 모를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아주 그냥 몰래 가지고, 근데 이거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걸 이걸 다 확인해 보면은 보안 소프트웨어라는 건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계약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거 빼돌리려다 걸렸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거를요, 빼돌리는 것도 그냥 그 직원이 한국항,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언론에서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지 빼돌리려고 했던 애가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연구소에 외국인이 취업을 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계약직 직원이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외국 정보와 소통한 흔적을 발견했대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와 갑자기 미 대사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은 주미 대사네요. 그러니까. 주미 대사.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대사 대리라고 다 돼 있는데 대사 대리가 아니라 주미 대사 대리예요. 네, 주미. 맞아요. 미 대사 대리. 주한 미 대사라고 써야 되는데 네. 이거를 진짜 이건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제목 저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니 여기 한겨레 신문도 미국에서 미국 그 정부 인사가 저렇게 설명했다는 식으로 한겨레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계약직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립연구소에 있는 계약직 직원이 민감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가 이건 이제 발견을 적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계약직 직원이 한국인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외국 정부와 소통한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외국 정부가 그럼 한국 정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들도 주미대사나 아니면 외교부도 어느 나라인지 공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와 소통인지 공개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 한국일 가능성이 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핑계거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치 검찰 놈들이 정치검사 새끼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고발 사주 넣는 거나 비슷한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너무 말장난 같지 않아요? 이게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네. 한 계약직 지금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2023년도 지금 25년도죠. 23년도에 그런 보고서를 그들이 내에서 썼대요. 그 몇 년 전 거를. 그러니까 23년도에 그런 사실을 국립연구소 내에서 그런 보고서를 써놓은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그럼 이게 CIA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 보고서 써놓은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계약직 직원이 한국인지도 몰라. 그냥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적발됐어. 네네.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발표를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 게 아니란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2년, 네,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네, 네.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것 때문인가 봐. 그러니까 역으로 찾아낸 거죠. 떨고 있는 거 역으로 아닙니까? 찾아낸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추론하건데 가져간 계약직 직원이나 그러니까 외국 정부는 한국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수 없는 거네. 밝히지 못하고 한국의 가능성이 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서 조셉 윤 미 대사 대리는 하는 얘기가 그래요. 큰일 아니야. 민간 정보 그런 거 무슨 뭐 취급 부주의 사례다. 그러니까 민간 국가 이거 지정한 거 큰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따구 일에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다면 사실은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정되려면요. 23년도 돼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23년도 돼야 작년에 되죠. 됐든가. 그럼요. 이거 왜 올해 들어가냐고. 올해 그것도 1월 달에 개엄 한 달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민간 국가에 지정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든지 뭐 아시잖아요. 이 나라들 보면 그루지아, 러시아, 벨라루스, 알제리, 이라크, 이스라엘, 중국,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대만, 몰다비아,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우즈베키스탄, 북한, 수단, 인도, 우크라이나, 쿠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나란히 지금 된 거 아니야? 저기 보면 이제 색깔이 진한 거 있잖아요. 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북한, 리비아. 테러리스트 국가예요. 네. 같은 동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나라가 참. 갑자기. 근데 이렇게 지금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별거 아니에요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그냥 정보 조금 연구소 직원이 계약직 직원이 빼려다가 들통나서 지정된 거예요. 그것도 23년도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통사고를 내놓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내가 깜빡 조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별거 아니야. 그냥 나 깜빡 졸았을 뿐인데 대형 사고가 났는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대형 사고가 났는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라고 한 것과 똑같은. 진짜 좀 열받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보 빼려다가 그랬던 거예요. 이 기사가 너무 많이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외교부는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기자들은 변명을 한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 써주면 안 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합리적으로 그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네.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개연성도 없고 일단 그게 개연성이 네.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 연구소 계약직 직원하고 이번 사태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개연성이 하나도 없고요. 네. 그 얘기를 미국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주미대사 그것도 대리 네. 그 사람이 한 거고 그리고 관련된 발표 미국 정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것처럼 기자들이 썩 알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한겨레 신문 얘네들도 이제 보니까 맛이 완전히 갔어. 마탱이가 갔어. 예, 좋은 말로 마탱이가 갔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겨레 신문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가 열심히 좀 말한 대로 그냥 담아서 써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연합뉴스가 저는 제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YTN이 웬일이야? 뭐 여전히 의문? 이런 여전히 식으로. 의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소 보안 때문에 민간국가 포함? 여전히 의문. YTN이 웬일인가? 이런 내용을 좀 썼긴 썼더라고요. 네. 제목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미 대사나 외교부 그러니까 상 얘기 쭉 해주지만 제목 한마디가 이게 네. 중요한 건데. 의문이네. 당연히 정도만. 의문이지. 근데 왜 의문인지는 거기 아직은 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시간까지는요. 아마 잘랐을 거야. 아마. 첫 번째 네. 기사에 오래 있었고 그 다음부터 잘랐을 거야. 네. 그 제가 짚고 들어 넘어가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기자단 이게 적폐가 심각한 데가 다들 법조라고 생각하는데 법조보다 더 기자단의 담합이 심한 데가 외교부예요. 실은 그래요? 외교부 담합이 엄청 심해요. 그 다음 담합 심한 데가 그 공항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아, 그럼 좋은 기사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주는 대신에 저 외교부 출입 못 해봐가지고. 혜택을 주는 대신에 네네. 그에 따르는 그 담합이 많은 거죠. 아, 항상 보면 콩고물에는 부패가 다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 외교부나 다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국방부는 담합은 심하지만 워낙에 여기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매니아층들이 넓다 보니까 함부로 그 담합을 못 해요. 잘 네. 깨져요. 네네. 그런데 나머지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방부도 그렇지 거기서 국방부 출입 기자 되잖아요. 네. 그럼 거의 그 영관급 대우를 해준다고 대대장 대우를 해준다고 대대장님은 직급이 뭔가요? 중령이죠. 중령. 아. 중령. 그러니까 병으로 전역한 사람들은 대대장 대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어깨 뽕이 잔뜩 들어가죠. 그리고 저처럼 특히 거기 왜냐면은 거기는 카톨릭, 불교, 기독교 여기 3대 방송사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출입하는 기자들은 엄청 또 예우를 해요. 또 왜? 오. 군종들이 계시잖아. 불교 방송일 때 그렇죠. 출입하셨군요. 엄청나게요. 아. 진짜 엄청나게 그러니까 군종 스님 계시죠. 군종 네. 목사님, 군종 그 네네. 신부님 계시잖아요. 네네. 이 양반들 파워가 거의 내 파워야. 그래서 마치 내가 별 하나 정도 단 것처럼 돼 있어요. 아. 어마어마했지. 그럼 기자가 왕이네요. 자기 쓰고 싶은 그러니까, 대로 쓰겠네요. 그렇죠. 덮을 기사는 다 덮고. 덮으려면 덮고, 네. 쓰려면 쓰고. 아. 우리 선배는 꼭 나보고 덮으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이제 네. 싸우고 막 그랬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데가 안 어디냐면 싸우면 장윤진이 아니다. 그렇게 비슷한 데가 외교부예요. 아. 외교부도 비슷해. 음. 외교부 출입 기자 하잖아요. 가족 여행을 나갔어. 그러면은 그쪽 공관에서 와요. 오. 공관에서 옵니다, 진짜. 쫓아 뛰어와 이렇게. 참나. 저 패키지 왔는데요. 아, 패키지 오케이. 그래서 패키지 함께 간 사람들이 다 대여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도배를 해서 그렇게 쓰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배가 너무 돼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용도 없는 거에 대해서 도배를 이렇게 해놓지?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어느 나라 국가냐? 그거 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 대로만 그렇게 씌워놨어. 그 제목을 너무나도 다 잘 달아준 거예요. 또 이제 출입 기자들 사이에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담합인 거예요. 참나. 그래서 요즘 우리가 네. 외신을 막 찾아봅니다. 오늘 이 니케이 아시아. 니케이가 일본 경제신문을 말하거든요. 네, 그런데 니케이. 여기에 글을 쓴 사람은 영국 리즈대학교 사회학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대 한국 분야의 명예 선임연구원이세요. 그러니까 네. 에이닷 포스터 카터. 윤석열 has trashed 브랜드 코리아. 네, 브랜드 코리아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윤석열이. 완전히 그러니까 깨부셨다, 엉망으로 만들었다, 막 쓰레기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쓰레기통에 있겠죠. 구겨 넣어버렸다. 처박아 네. 버렸다. 네. 야, 이런 기사가 외신에서 나오는군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외신은 그냥 한글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이게 이제 번역된 걸로 아예 그냥 더 이상 우리가 추가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글 잘 쓴다 할 정도로 너무 막 무섭게 썼어요. 이게 이제 이 기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쓴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일본 기자가 쓴 것도 아니고 영국의 교수가 쓴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브랜드 코리아 한국의 국격이라고 얘기했구나. 한국의 국격을 쓰레기통에다가 처박아 버렸다. 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부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판으로 만들었다. 뭐 네. 이렇게. 개판. 야.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리드가 뭘로 시작하냐면요. 리드가요. 가장 첫 줄이 뭐냐면 한국 헌재가 윤석열 탄핵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너는 탄핵돼.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시작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잖아. 네. 대한민국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넉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이렇게 좀 다시 추가해서 이제 기사 보도한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같이 다뤘습니다. 네. 네. 이분이 이렇게 기사를 썼군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2022년도에 선출이 됐지만 여기 또 그다음 아내 스캔들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었다. 아내 스캔들. 아내 스캔들로 가장 인기 없는 그 대통령이 되었다. 아주 글이 그냥 우리가 덧붙일 설명이 없지 않아요? 쭉쭉쭉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네. 오.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이게 니케이 아시아의 포스터 카터의 글을 지금 우리가 구글로 번역한 거예요. 네. 번역한 거. 그래서 이거는 저기 구글에서 바꾸면 바로 영어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같이 이렇게 영어에 이렇게 저기 울렁증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바꿉니다. 네. 근데 거기 또 그런 게 있어요. With his mad, 그러니까 뭐냐면 12월 3일 광기 어린, 그는 광기 어린, mad 미친이잖아요. 네. 미친. 그렇지만 unfortunately short-lived, 다행히도 짧게 끝난 declaration of martial law, 계엄령 선포로 그럼에도 선포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뭐 이렇게 막 한다고 했었잖아요. 윤석열이 막 나불나불 된 거를 좀 실어줍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어. 그런데 이 사람 이 글에 광기 어린, 그럼에도 다행히도 짧게 끝난 계엄 선포도 통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광기 어린 있죠. 아마 그날 방송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윤석열 미친 거 같아요. 다 미쳤다라고 생각했지 정상적인 놈이 저런 걸 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죠. 네. 너무 무서워요. 그 밑에 광기 어린 계엄 선포로도 통제하지 못했다.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윤 went for broke. 윤은 파산했다. And in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쭉 할게요. He broke his country.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나라를 망가뜨렸다. broke, 망가뜨렸다. This way ghastly misjudgment. 그러니까 이것은 소름 끼치는 오판이었다. 글 너무 좋지 않아요? 나 혼자 그냥 이거 보면서 막 그 감격하게 되더라고. 왜 나는 이런 글을 쓰지 못했지? 그러니까 ghastly misjudgment. 아주 소름 끔찍한 끼치는 오판이었다. 네, 네. 아주 소름 끼치는 섬뜩한 끔찍한 오판이었다. 네, 이렇게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 되게 이걸 좀- 왜 우리 기자들은 못 쓰는지. 우리가 써야 돼요. 브랜드 우리도 코리아를 써야 돼. 철저하게 깎아내렸다. 서울 봐봐요. 제가 한글로 번역된 걸 쭉 읽어드릴게요. 그는 브랜드 코리아를 철저하게 깎아내렸다. 서울에서는 아프다. 자국의 이미지에 대해 그만큼 민감하거나 세계 최고의 테이블에 앉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밀어붙이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우리- 열심히 맞아요. 이렇게 나라 국격을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이거를 윤석열이가 진짜 네. 단 2시간 만에 작살내버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테이블을 이제 이 내용에서는 저는 G7 정상회의로 봤어요.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은 스스로를 잠재적 회원국으로 자처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초대받지 못했다. 윤 때문에 라고 다시 물어볼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니까요. 너 때문이야. 안 물어봐도 이 말이죠. 그 다음 문장이 참 네.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그니까요. 대한민국 문제가 있었대요. 마치 과거형이야. 그거 아닙니까?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 말 아니야?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니까요. 경제정보 단위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10단계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 마치 이거는 요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말이거든요. 네, 지금. 선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같은 건데 그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외국인이 본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정부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다. 민주주의가 과거에 있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창피해가지고 네. 창피하고 분노가 치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네, 여기 또 이게 있어요. 분별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셀프 쿠데타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 복귀를 준비하느라 바빴대요. 그러니까 분별 있는 지도자들은 그런데 대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신 윤은 수류탄을 던졌다. 서울은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을 상대해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 아니 지금 누가 최상목을 까불지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유명한 지도자들은 셀프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 네네. 이들은 그렇지. 이게 또 있어요. 해외에서 대한민국 코리아 브랜드를 망쳐버린 것에 윤석열은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윤석열은 국내에서도 우물에 독을 타느라 바빴다. 그러니까 우물에 독을 타느라 바빴다? 뭘 얘기하는 거지? 저 쭉 봤어요. 박근혜와 다르게 윤석열은 지금 같은 탄핵된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탄핵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인데, 박근혜와 다르게 윤석열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반항적이고 누이치지 않는 그는 계속 싸운다. 한국 정치를 새롭고 불길한 방식으로 양극화한다. 역으로 말하자면 윤석열은 지금 더 인기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있잖아. 피플 파워 그러니까 파리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때문에 결집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글이지 너무 않습니까? 정확하게 짚고 있으면서 앞으로 국힘당 니들 까불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라를 망칠 거야. 니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은 이 사람이 1980년대에 이제 대한민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아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계엄령은 오래된 역사가 되었다고 대한민국에서 자랑을 한다. 그런데 이제 돌이킬 수 없게 잃어버렸다. 진짜 좀비가 돌아온 느낌이죠. 네, 이런 걸 보고 돌이킬 수 좀비가 없게. 나타났다예요. 이런 거. 우리가 진짜 3, 40년 전에 무덤에 처박았다고 생각했던 게 또박또박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이 좀비지 뭐 달리 좀비겠어요. 네. 진짜 그래서 윤석열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을 것을 어렵게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건요. 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들 수준이 그런 거예요. 네. 나는 뭐 다들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하지 말자 그러는데 적어도 이직들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봅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윤석열 같은 놈이 설치게 된 것은 윤석열보다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고 그들이 윤석열을 저 자리 몰아넣은 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런 사람들의 맨 앞에 이른바 법조인이라는 놈들이 득식을 한다는 거죠.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고위 관료들, 우리나라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이름난 사람들이 동네에서 수재라고 이름 불렸던 사람들이 저 멍청한 윤석열을 지지하는 바람에 나라 꼴을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상황에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난다는 게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의 고위층이나 상류층의 이성이나 양심과 도덕이 마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밖에 너무 생각이 안 슬퍼요. 들어요. 너무 슬퍼요. 근데 맨 마지막이 가장 마음을 되게 아프게 만들었던 그 문장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일어나서도 안 됐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수백만 명의 윤석열의 충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지금 치르고 있죠. 네. 치르고 있죠. 그러니까 다 아파요, 이렇게. 이것이 진짜 외국인이 본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정권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언론 왜 이렇게 못 써요? 우리나라는 아유, 상류층이라는 사람들부터가 다 우리나라의 윤석열은 우리나라 상류층들의 일그러진 모습 그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아, 진짜.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야. 20대 젊은 남성들이 윤석열을 추앙한다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상류층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가 가지고 역성명명 하자고 했었는지 이해를 할 것 같다니까. 하고 있다면은 이 나라에 이성계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라도 그러고 싶어요, 지금. 아무튼 이 기사는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has trust brand Korea입니다. 윤석열 has trust brand Korea. 네. 아우, 좀 자꾸 네. 좀 화가 나는데 이런 기사를 왜 우리나라 기자들은 쓰지 못하는지. 네. 이거 에이단 포스터 카터라고 해서 선임연구원, 그러니까 영국 리즈 대학교의 사회학 선임연구원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 교수들, 연구원들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지들은 상류층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에서 이렇게 이런 기사 쓰잖아요. 서울대에서 왕따 당해요. 그렇게 돼요, 지금. 네.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이렇게 썩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 윤석열 has trashed 브랜드 코리아. 예. 아우, 참. 네. 갑자기 네.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말씀이 기억나요. 눈 있는 자 보시오, 귀 있는 자 들으시오, 입 있는 자 말하시오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네.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정말 족 같은 얘기를 아주 적재적소에 너무 잘하신단 말이죠. SNS 내가 그 홀락 써먹어야 되겠다. 네, 꼭 써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참, 선배님은 오늘 아주 그냥 해박해. 그래서 아주 제가 많이 배웁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아니라 금요일 날 뵐게요. 금요일 날 외신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좀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만약에 그날 탄핵 결정되면은 그날 바로 외신이 뜰까 안 뜰까 안 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 어떻게 신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금요일 금요일이요.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